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는 역사를 이끌 특별검사가 임명됐습니다. 특별검사를 임명한 사람은 대통령 탄핵 요건이기도 한 연방수사국장 해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진 연방법무부 부장관입니다. 세계에 눈이 쏠린 제임스 뮬러 특별검사는 트럼프가 갑자기 해고한 제임스 코미 전 수사국장의 전임자였습니다. 코미와 함께 부시 전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막았는데도 공화당에서도 지지를 받는 인물입니다.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서는 정치 성향에 따라 찬반이 확연한데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 반대 시각의 사설로 정리됩니다. 이번 조사는 오래 걸리지만 분명한 건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가장 먼저 말했다면서 크레딧을 받으려고 하는 공화당 정치인이 생기는 변화입니다. 백악관 스태프들은 새 직장을 찾으려고 이력서를 돌립니다. 미국 연방의회에 한인 정치인이 있다면 한국과 미국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지금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인 유권자가 모두 투표한다면 당선 가능성 100%인 로버트 리안 34지구 연방 하원 의원 후보를 9시 15분경 인터뷰합니다. 어제 폭락한 미국 주식시장은 오늘 회복 중이지만 미약합니다. 미국 정치계와 언론계 환경을 크게 바꿨지만 성학대 스캔들로 최근 해고된 로저 에일스 팍스 TV 전 CEO가 사망했습니다. 딸과 아버지가 같은 날 같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뇌기능 저하라는 의료 판정을 받은 아버지가 오히려 딸에게 학업 동기를 준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과연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지 또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연방수사국장을 하루아침에 해고한 것인지 기타 등등 탄핵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됐습니다. 연방법무부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사건을 조사한 건 이번이 유일한 건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999년도에 텍사스 웨이코 사교 집단을 연방 요원들이 급습해서 76명이 숨지고 나서 그때도 이제 특별검사가 조사를 하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누가 특별검사를 지명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드 로젠스타인 지금 연방법무부의 부장관이 지명을 했는데 장관은 제프 세션스는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먼저 지지했었던 상원 의원이었고 그 자신도 러시아와 관계가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장관이 지명을 했는데 이 부장관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부장관으로 임명을 했고 그 전에는 메릴랜드 연방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주 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을 해고할 때 처음에 그 이유를 이 부장관과 또 연방법무장관이 그를 해고하라는 권고 편지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해고했다 했는데 아니 이번에는 코미가 오히려 좋게 될 이런 특별검사를 임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니 아주 묘한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이런 사연이 있었더군요. 지난주에 대통령은 연방수사국장 코미를 해고하라는 편지를 연방법무부 부장관이 보냈고 거기에 따라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연방법무부 장관으로 생각할 땐 이건 아닌데 내가 마치 백악관의 종처럼 사람들한테 비춰줬다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났답니다. 그리고 여들의 뒤에 드라마틱한 스텝을 밟아서 다 코미 사건이건 러시아 사건이건 조사를 하겠다 한 것이죠. 이게 이제 미국의 대통령과 각 분야의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의 서로 독립적인 것. 대통령은 대통령이지만 내가 대통령의 노예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특별검사 임명을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연방법무부 부장관의 트럼프에 대한 복수다. 참 트럼프 대통령 지금 어렵습니다. 이 코미의 복수, 코미의 메모, 코미의 다이어리 많다고 하죠. 지금 부장관이 그렇게 해서 임명을 한 사람. 그리고 그것도 대통령이 연방수사국장을 해고할 때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에게도요.
사인 다 하고 25분 전에 거의 그 언론에 발표한 것과 비슷한 시간에 이제 그 대통령 뭐 자문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단 맥건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렸고, 트럼프가 그것을 전해 듣고는 너무나 그 아주 황당해했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상관인 제프 세션스에게도 미리 사인하기 전에는 이런 얘기를 전혀 그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코미 그 연방수사국장이 그 뉴스 보면서 자신이 해고됐다는 뉴스 나오니까 아이 설마 그럴 리가, 페이크 뉴스일 거야 하다가 이제 나중에 금방 알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의 부장관이 장관과 트럼프에게 이 아주 그 막판에 알렸다는 이것도 이제 미국의 또 다른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임명된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장은 연방수사국장 임기가 10년이지만 2년을 더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되는데,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10년 임기를 채우고 오바마가 요청을 해서 이제 다시 2년을 더한 뒤에 2013년도에 은퇴를 했고, 은퇴하면은 이제 대부분 법무부에서 일하거나 수사국에서 일한 사람들은 큰 법률 회사로 가잖아요. 파트너였다가 어제 그 임명을 받아들이고 즉각 그 사임을 했습니다. 정치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뭐 공화당, 민주당에서 지금 전부 정치인, 언론인들 좋다고 하고, 가장 독립적이고 당을 초월한 수사를 할 사람이다, 최적임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그 부장관과 자신과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관계 때문에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금방 수습이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조사할 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중간 선거가 있고요. 또 연방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따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특별검사와 의회의 수사관에 어떠한 그 알력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무것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특별검사 자신도 법무부 우산 아래 있는 거잖아요. 법무부 부장관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그를 임명한 법무부 부장관이 특별검사가 일하는 것 보니까 공정하지 않게 한다던가, 뭔가 또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기준에 안 맞는다면 다시 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조건의 그 충성을 그 뭐 다짐한 것처럼 그 비춰지고 있는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 전혀 이 부분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임명된 뮬러 그 특별검사도 아무의 종이 아닌 그 본인의 그것으로 일을 하는 그런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어제 오늘 적어도 이제 그 18명의 트럼프 캠페인에서 일하던 사람과 러시아와 뭔가 그 연락, 뭐 전화가 됐던, 이메일이 됐었던 그런 것이 있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국가안보보좌관 해고됐었던요, 마이클 플린도 뭐 그런 접촉을 했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지금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늘 계속 뭐 성명도 발표하고 하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내 캠페인은 어떤 외국과도 떳떳하지 않은 접촉이 없었다, 이번 이슈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같은 일들은 왜 클린턴 캠페인과 오바마 행정부에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았는가, 왜 나에게만 하느냐, 미국 정치 역사상 최악의 마녀 사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변 분위기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조금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백악관 스태프들이요, 이력서 갖고 일자리 쇼핑을 한답니다. 아니면 뭐 책을 쓴다던가, 그럴 때는 당연히 지금 분위기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쌓고 돈도 버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간 계급 보좌관들은 이미 컨설턴트를 만나고 있고 이력서 들고서요. 그리고 적어도 한 명의 시니어 스텝도 친구들에게 나 일자리 찾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슬픔의 단계, 또 좌절, 대통령이 너무 그 지나친 충성을 강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마음대로 트위터로 얘기를 하고 나서 수습은 다 또 그 보좌관들이 해야지 되고 하니까 백악관 스태프들도 일기를 써야지 될 것 같다. 코미 그 연방 수사국장처럼 뭐 그런 지금 커멘트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공화당의 의원들조차도 이 마더 존스라는 아주 그 진보적인 웹사이트죠. 이곳에서 그 미시거니 지역구인 공화당의 저스틴 그 아마시 하원 의원이 제일 먼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얘기했다라고 보도를 하니까 플로리다주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 카를로스 그 코벨로스가 아니다. 탄핵을 제일 먼저 말한 건 나다 하고 크레딧 가져가려고 하는데 결국 조사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서 마더 존스가 카를로스 쿠베로스로 정정 기사를 내기도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 사설을 보면은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트럼프를 조사하는 것이 옳다, 아니다, 아니면 좋다, 싫다의 의견이 있으실 텐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가벼운 입술 때문에 스스로 그 대통령직을 침몰시키고 있다는 사설을 썼는데, 오늘은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은 실수라고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 부장관이 정치 압력을 민주당으로부터요. 그것을 못 이겨서 특별검사를 임명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민주당과 또 그들의 언론 동맹이 꼼짝 못하게 잡고 말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것은 러시아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했는가? 그걸 또 누군가 미국인이 도왔는가? 기본적으로 이제 스파이 활동을 조사하는 건데 특별검사가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젊은 변호사를 이 특별검사가 데려와서 일을 시킬 거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좀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스파이 분야 전문가잖아요. 이 특별검사가 72세, FBI 국장이었으니까 굉장히 가깝고, 전에 존 애쉬크로프트 연방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여러분들께 이 제임스 코미 얘기는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때 제임스 코미 해고된 연방수사국장이 법무부의 부장관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이제 불법 도청 같은 것 하는 것을 재승인을 법무장관에게 받으려고 장관이 이제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사인 받으려고 이제 증서 들고 갔을 때 이 부장관이 병원으로 쳐들어가서 그것을 막았고, 그때의 연방수사국장도 부시 대통령의 그 같은 의도를 반대했는데 그 연방수사국장과 이번에 해고된 그 자신의 또 후임자죠. 그 당시로 보면은 그런 제임스 코미와 함께 이제 이렇게 일을 해서 부시의 의도를 막았었던 그 사람이 이번에 특별검사로 임명이 된 것이고, 뉴욕타임스 사설은 반대로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번 임명이 의회 조사까지 완전히 끝내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아무튼 필요하다. 월스트리트저널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참 무서운 겁니다.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이 이제 결국은 러시아 관계 조사한다고 하니까 그를 갑자기 해고했다는 게 지금 언론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인데,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제임스 코미가 해고되기 전까지는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한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뭔가가 이상하다 싶을 때마다 메모를 하고 또 일기를 적고 해서 이 해고되고 나서 이것을 언론에 이제 조금씩 흘린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발표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존 에드가 후보가 미국에서 가장 오래 연방 수사국장을 했는데 1972년도 사무실에서 숨질 때까지 77세였는데 그 당시에 수십 년을 했잖아요. 6번째 연방수사국장이고 35년부터 72년까지 6명인가 그 대통령을 거치는데 아무도 그를 해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약점을 너무 많이 이 사람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들이 그냥 눈치만 보면서 적당히 거리 두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뉴욕 포스트는 제임스 코미가 메모 같은 것을 잘 이렇게 적어놨다가 해고당한 뒤에 딱 들이미는 이런 게 다 에드가 후보에게 배운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일단은 조 리버먼 연방 상원의원 커네디컷이 지역구고 무소속이지만 일할 때는 민주당과 많이 힘을 쓰잖아요. 유대계이고, 이 조 리버먼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연방 수사국장으로 지명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스튜디오에 로버트 리안 34지구 연방 하원 의원 결선 투표 이제 6월 6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정치 참여가 왜 중요한가 다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투표권을 갖고 계시는데 이번에 안 하신다면 이제 로버트 리안이 당선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몇 분의 1. 또 그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돈이나 시간으로 정치 헌금을 하실 수도 있고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동안 올해 오늘의 미국을 통해서 이제 미국을 보고 뉴스를 듣고 하셨던 분이라면 잠시 뒤에 34지구가 아니더라도 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가 좀 들어주십시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로버트 리안 34지구 연방 하원 의원 후보 지난번에 마지막 결론 나왔을 때는 불과 3선인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 이번에 같이 선거에 뛰고 있는 그 후보와 3% 정도밖에 차이 안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들리고 있나요? 제 생각에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지금? 네, 지금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로버트 리안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를 담당하시는 홍요나 씨도 지금 함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투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편 투표, 자원봉사, 정치기부금 이런 현실 저 잘 아는데요. 현실을 이루려면 항상 꿈이 있어야지 되니까 꿈부터 얘기할게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로이터 통신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온 문재인 신임 대통령의 특사 홍석현 특사를 만나서 조건이 맞으면 북한과 대화하도록 시도를 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데 6월 말에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때 로버트 리안 후보가 그때는 후보가 아니라 연방 하원 의원으로 워싱턴에 가서 뭔가 일을 한다. 이런 꿈을 자꾸만 꾸는데 이거 불가능한 꿈입니까? 이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특히 이번에는 보궐선거라서 우리 커뮤니티에 정말 좋은 찬스가 왔고요. 그러나 이 꿈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꼭 참여를 하고 투표를 꼭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앞에 한인 커뮤니티에서 지금 한 2만 명쯤 되는 그런 분들이 전부 나가서 투표하면은 당선이 100%다 했는데 그 네. 얘기 맞습니까? 네, 충분히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 우선 우편 투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편 투표는 지난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 7,138 투표가 이제 들어왔고요. 네. 그 중에 한인 투표가 2,900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네. 40%예요. 다 모든 투표에서 40%가 한인 투표고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티노 표는 1,450, 20%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40%가 지금 이 우편 투표라면은 지난번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해야 되는 거네요. 이제 앞으로 더 해야 돼요. 우리 한인 유권자 중에 네. 우편 투표로 등록하신 분들이 11,000명이에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 거의 3,000표가 들어왔는데 아직도 8,000표가 남았어요. 우편 투표만. 예, 훨씬 2배 이상이 남은 거고요. 네. 어제 그런 여러 가지 요령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여쭤보겠고 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네. 로버트 리안 후보 지적이고 사려 깊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도 다 포용하고 정말 좋은 사람인데 지미 고메스를 지지한다. 이렇게 사설을 썼는데 좀 어떤 느낌이셨어요? 예, 우리는 솔직히 기대를 많이 안 했습니다. 네. LA 타임즈는 아무래도 메인스트림 미디어고 지미 고메즈는 모든 에스타블리시먼트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으로 갈 찬스가 많이 있다고 봤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또 제가 18살 때 제가 공화당으로 처음으로 제가 등록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이슈 갖고 핑계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갖고도 이제 제가 2012년에 이제 민주당으로 제가 레지스트레이션을 바꿨거든요.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는 네. 마음을 먹고. 그리고 LA 타임즈는 굉장히 리버럴한 신문사거든요. 네.
네, 네. 예, 근데 그거는 핑계인 것 같아요. 딴 이유가 없고 예를 들어서 힐러리 클린턴도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꿨고 그렇죠. 일리자베스 워런도 저보다 더 늦게 연방 상원의원. 그거를 네. 45살 때 그때 바꿔놨고 그 네. registration을. 그래서 그건 사실 이슈될 게 아니거든요. 어제 제가 그 얘기를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리고 정치를 시작하고 또 한참 있다 바꾼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이참에 잘 됐네요. 34지구에도 네. 공화당 유권자이신 분들이 많은데 그 민주당이니까 두 사람 다 네. 고메스 후보나 그 로버트 리안 후보나 난 민주당인데 뭐 공화당 투표 안 해 하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한국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공화당도 투표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예. 자, 공화당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지금은요, 공화당, 민주당 따질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반드시 한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연방하원 의원에 435명 중에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솔직히 앞으로는, 우리 한인 목소리가 필요해요. 네. 예. 뭐, 노스 코리아나 뭐, 사우스 코리아나 예. 아니면 이쪽 커뮤니티 일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이제 사설에서 약간 그 공화당 그 당적 그것을 포함해서 공격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걸 끄집어낸 것 같은데. 그렇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방송하는 사람이지만 확실하게 그냥 한인이 나와야지 된다는 입장에서 편안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에게는 로버트 리안 후보가 연방 하원 의원이 되면은 도대체 한인 사회에 어떤 혜택을 준다고 공약하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로컬리 34지구를 제가 대변할 수 있는 자리예요. 34지구는 모든 한인타운하고 모든 다운타운이 포함되는 지구고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낼 거는 다 내면서 받을 때가 되면 우리가 그 정부의 모든 기금을 그 resources 우리 동네 그게 안 오고 딴 동네로 많이 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부터 공평하게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 위해서 이제 챙겨드리고 싶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북한 문제. 네. 앞으로 북한 문제가 굉장히 지금, 예민한 상태고, 도널드 트럼프 프레지던시의 가장 foreign policy 중에 넘버 큰 원이죠. 이슈가 네.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한인 목소리가, 더 많이 필요하고, 양쪽을 이해할 수 있는, 의원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하고, 또 USA 미국하고 언어적으로도 완벽하고요. 양쪽이 다. 네. 네. 그러면 좀 전에 그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돕고 했는데 그것 말고도 구체적으로 연방 그 펀드를 로스앤젤레스에 가지고 와서 한인타운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다른 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특히 범죄자가 많이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홈레스 문제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로컬 기금하고 로컬 리소스하고 어림도 없거든요. 앞으로는 연방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된 기금을 갖고 와서 로컬 거버먼트하고 같이 함께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또 교육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앞으로는 모든 리소스가 굉장히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저희 방송국이 있는 위셔길에도 무슨 홀 같은 게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 하는 것도 로스앤젤레스 돈만으로는 안 되니까 네, 그쵸. 길 같은 것도 다 네.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제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뭐 공약도 지미 고메스가 더 민주당적이다 했는데 다 같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뭐 헬스케어 이민 같은데 로버트 리안 후보가 지미 고메스보다 더 좋은 하원 의원이 왜 될 수 있다고 주장하십니까? 네. 첫째는요, 저는 LA에서 태어났어요. 34지구에서 태어났고, 지미 고메즈는 이제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잘했죠. 4년 전에 네, 네. 이사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정치 일을 하려고, 그 선거 출마를 하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들어와서 로컬 이슈를 솔직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제 experience 같은 것도 보면은 저는 로컬리 이제 커뮤니티 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저는 변호사예요. 변호사 일을 많이 하고, 또 거기다가 제가 사업가도 하고, 네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2번 LA 커미셔널 제가 임명을 받았어요. LA 시장 에릭 가세리한테.
그래서 커뮤니티 일도 understand 하고 변호사로서 제가 많은 이제 법도 understand 하고 또 이제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제 experience 해갖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34지구는 거의 다 이런 family run operation 하고 사업들이 많아요. Small business.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perspective가 필요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네, 저는 에릭 가셀이 LA 시장부터 저쪽으로는 브라운, 제리 브라운 주지사까지 또 어떤 노조, 정치 단체 전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까지도 다 그 지미 고메즈 후보를 지지하니까 한국 사람들만이 로버트 리안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전폭적인 힘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네. 분명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미 고메즈가 그동안 특별 이익 집단 그 돈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Pharmaceutical Company, 약회사. 간호사 협회도. 그렇죠. 그러려면 주민들 위해서 투표나 일을 제대로 못 해요. 그 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그런 집단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돈을 일단 받으면. 네, 이 캘리포니아 지역구로도 그렇고 지금 한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로버트 리안 후보가 되는 것을 정말 뭐 거의 모든 한인들이 바라고 계시는데 지금 캠페인을 예비선거 끝나고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다른 인종의 투표도 이제 받으신 것도 이제 생각을 하실 거고요. 도대체 얼만큼 어떤 전략이 돼야지 누가 나한테 얼만큼 투표하고 한인이 얼만큼 투표하고 이래야지 당선이 되는 겁니까? 네, 정확한 그 숫자는 제가 못 드려요. 이제 투표율한테 그렇죠. 달렸으니까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투표율이 10%면은 우리 한인표가 모든 표에서 한 30%에서 35%는 돼야 됩니다. 네. 예, 그러려면은 숫자로는 10,000표에서 13,000, 14,000표는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예. 지금 전체 그 유권자 표가 그 라티노가 한 15만 표 정도 되나요? 네. 그러나 투표를 많이 안 굉장히 해요. 낮죠. 예, 예. 투표율이 굉장히 낮고요. 네. 저번 같은 경우는 42,000명이 투표를 했어요. 15만 예비 선거 명 때. 중에서. 예, 네. 아니에요. 다 해서. 예비. 예. 모든 네네, 투표를. 그렇죠. 예. 네네. 아,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편 투표, 지금 뭐, 바꾸도 안 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우리 그 홍연아 홍보 담당께 물어볼까요? 네. 네, 우편 투표는 우선 등록을 하셨으면은 지금은 다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로버트 안 후보가 말씀하셨지만은 11,000표 한국 투표 할 수 있는 사람이 우편 투표 11,000명이 벌써 우편 투표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900명이 투표를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은 나머지 거의 8,000명 넘게가 아직도 네,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은 우편 투표를 받으셨으면요. 그러니까는 간단해요. 후보자가 둘이 있어요. 그래서 로버트 리안 이름을 찾아서 그 동그라미에 이렇게 까만 거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우편 투표에다 넣어서 뒤에다 사인을 하시고 날짜를 쓰시고 또 주소를 쓰시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우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붙여셔서 네. 그런 다음에 우편에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네, 지금 그래서 뭐 순서는 지역에 따라서 고메즈 후보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로버트 리안 후보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받았는데 내가 잃어버렸다거나 버렸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은 저희 캠페인 오피스에 전화하시면은 저희가 즉시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재신청을 하면 돼요. 네, 근데 번호, 그게 캠페인 전화번호가 번호요? 네. 323-285-1246이요. 323-285-1246. 그리고 유권자 등록은 언제까지죠? 5월 22일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이네요. 네. 근데 저기 로버트 리안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보통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철치나 그 라티노 철치나 교회 안에서 네. 이런 그 소수 인종이기 때문에 유권자 등록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후보들이 많이 전하잖아요. 그렇죠. 한인 교회는 어떠세요? 지금 다녀보시니까 환영하던가요? 네, 교회별로 좀 살짝 다른데요. 네.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전보다는 이제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굉장히 더 오픈 마인드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왜 교회에서도 커뮤니티 봉사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더 큰 스케일로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정치적 신장을 우리 동포사회에서 키워야지, 또 교회, 다니신 분들도, 아셔야 되는 거는, 그래야지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고 봉사를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네네.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이번 주 일요일 날도 교회에서 모임이 있고 월요일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그 전에도 모임이 있고 스몰 그룹도 많이 있고 하니까 교회에서 유권자 등록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면은 캠페인에서 가서 다 도와주실 수 있는 겁니까? 네, 충분히 합니다. 그럼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목사님 여러분들 늘 방송을 들으면서 미국에 참여를 해야지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교인들에게 도움이 돼야지 되고 미국에 정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메시지를 설교에서 하셨던 목사님이 계신다면은 지금 캠페인 본부로 전화를 주십시오. 213-285-1246 아니죠. 323입니다. 285-1246으로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께서 말로만 설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교인들을 행복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선거 기금 같은 경우는 34지구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요.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지난주에 뉴욕까지 갔어요. 네. 펀드레이징 이벤트 때문에. 네. 그래서 requirement은 그냥 legal resident, 그러니까 시민권 영주권자. 아니면 영주권. 그렇죠. 네. 영주권자.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서울에서도 듣고 모스코바에서도 출장 가서 들으시는데 나는 꼭 기부하고 싶다 하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웹사이트 통해서 그 링크가 있어요. 네. 우리 웹사이트 주소는 www.on4congress.com입니다. ahn4congress.com. on4congress. 모든 것은 그냥 궁금하시면 323-285-1246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고 네. 자원봉사 너무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합니다. 네. 예. 네, 자원봉사 너무너무 많이 부족하고요. 좀 와서 제발 도와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쁘신 건 아는데요. 1시간, 2시간이라도 충분해요. 그래서 그리고 나이 제한도 없고 어떤 분들은 영어 못하신다 해서 걱정하시지만은 저희가 솔직히 한국말 하는 사람이 더 필요한 많이 필요해요. 거죠. 네. 네, 그래서 똑같이 전화번호를 전화해 주시면은 저희가 어디로 오고 그리고 또 저희가 자세한 인포메이션 다 나눠드릴 수 그리고 있어요.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실 수 없는 분들은 일하시고 퇴근해서 오후에 저녁에 아파트먼트나 콘도미니엄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로버트 리안 캠페인 후보 진영에서 와서 우리 유권자 등록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것은 합법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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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것도 323-285-1246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코리안 아메리칸이지만 부모님이 이민 초기에 안 후보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일 나가시기 전에 정성껏 도시락 싸주면 김치 반찬 쌌다고 인종차별도 받았고 다 커서는 변호사로 돈 많이 벌 수 있는데도 이렇게 힘없는 사람을 돕는 정치를 직업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기성 정치인이 아니라서 기성 정치인들이 다 상대 후보 지지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상대 후보 지지에 저는 얼마나 좀 어떤 때는 힘 빠지고 서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일단은요, 저도 처음에 이 출마하기 전에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private sector에서 이제 public sector로 이제 출발하는 이제 디시즌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난 2세인데 이제는 우리 2세들이 우리 1세분들이 못했던 일, 예를 들어서 1세분들이 그때 이제 이민 생활 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런 정치 쪽으로 일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우리 2세들의 미션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이제 리더십 포지션도 우리들 많이 갖고 있고 또 많은 2세들이 또 성공을 했고 이제는 그냥 우리 라이프만 인생만 살고 돈만 벌고 그거 갖고 충분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행복 안 예. 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정치적 신장부터 우리가 키우고 그럼 우리도 그 미션이지만 이제는 우리 3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네, 모든 청취자 여러분, 목사님, 모든 분들 다 나름대로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로버트 리안 34지구 연방 하원 의원 후보였습니다. 6월 6일 선거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선거 캠페인 홍윤아 씨였어요.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주식시장 겨우 어제 한 310포인트 다우지수 빠지고는 30포인트 올라가고 나스닥 28포인트 플러스 S&P 500도 5.62포인트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아무리 좋고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대통령직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그 위험 요소가 결국은 그 주식시장을 흔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의회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수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정도로 어제 뭐 310포인트 이상 빠진 그때는 1998년 과거에 그리고 99년도 모니카 루인스키의 스캔들이 있었을 때 워싱턴이 어제처럼 마켓을 움직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명이 다쳤는데 자동차 그 타임스퀘어에 저 자동차 사고인 것 같은데 사고인 것 같으니까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또 팍스 뉴스를 만들었고 미국의 그 정치 지형도 바꾼 뭐 좋던 나쁘던 바꾼 그런 정치 천재 또 TV 천재인 로저 에일스가 사망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제 여러 무슨 여성 앵커들한테 나랑 사귀지 않으면 사귄다는 게 신체적인 사귐을 말합니다. 그러면 뭐 다시 일을 안 주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엔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 수천만 달러 주고 합의도 하고 해서 결국은 이제 물러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로저 에일스가 숨졌습니다. 부인, 와이프가 남편 곁에 끝까지 있기는 있었는데도 어쨌든 루퍼트 머덕이 그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머덕의 아들들이 이제 시청자들이 그런 비윤리적인 사람 싫어한다. 또 팍스가 세계로 많이 진출을 해야지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팍스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결정으로 해고되고 나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또 한 사람의 친구를 잃어버린 셈이 됐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팍스 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탄핵까지 갈 수도 있는 위기 이런 것을 보도하지 않는 사이에 그냥 적당히 다루고 하거든요. CNN과 MSNBC의 시청률이 확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꼭 텔레비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팍스에서 역시 비슷한 스캔들로 한 달이나 됐나요? 해고당한 결국은 빌 올라일리 팩터를 진행하는 빌 올라일리도 여자 문제 때문에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로저 에일즈라는 아주 천재 CEO도 빠지고 빌 올라일리라는 천재 진행자도 빠지고 그 사이에 이제 CNN이나 맥을 못 쳤잖아요. 팍스 때문에 MSNBC 시청률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해 뭐 잘하면서 버티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또 이것도 영원하지 않으리라 하는 것이고요. 루이지아나의 아버지와 딸이 함께 지난주에 유니버시티 오브 루이지아나를 졸업을 했는데 라파에타에 있는요. 근데 이 아버지가 46살이세요. 1990년에 대학교 입학은 했는데 일 갖느라고 마치지 못했어요. 경관이 됐고 그리고 이제 군인으로 이라크에 가서 2005년도 많이 다쳐서 목이 부러지고 뇌가 손상돼서 퍼플 훈장은 받았지만 수십 번 수술을 했어야지 됐고 결국은 의사가 배우는 것이 참 어려울 것이다. 인식장애다라고 판정을 했는데 가족이 격려했고 격려했어요. 사랑이죠. 그래서 내가 시작한 건 내가 끝내고 싶다 해서 시메스터를 4개가 남았었답니다. 해서 아버지가 학교에 들어갔어요. 딸도 2012년도에 입학은 했었지만 아버지처럼 일을 갖느라고 중단을 했고 그러다가 아버지도 공부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딸도 또다시 복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졸업을 하게 됐는데 이 딸도 역시 일하면서 계속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아버지는 그 상황에 기적적으로 해내시더라 하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요. 고통은 잠시, 성공은 영원하다, 딸아이야. 그리고 아빠가 더 훌륭했잖아요. 이 케이스에. 그런데 아빠 자신보다도 우리 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자동차와 연관된 사고로 12명이 다친 것은 사고로 하고 지금 조사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접하신 분들 얼마나 되실까요? 일본의 이제 공주, 그 토마코 공주가 미국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가장 그 관심을 갖고 보는 그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왕족이기를 포기하고 진실한 사랑을 찾아서 지금 약혼한다고 하잖아요. 대학 다닐 때 만났었던 나의 그 보이프렌드와 함께 코무로 K 법률회사 다니면서 지금 뭐 대학원도 다니고 있는데 25살입니다. 그런데 5년 전에 도쿄에서 그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다닐 때 만났던 그 보이프렌드와 함께 지금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왕족이 그 줄어든다고요. 굉장히 그 걱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으면 어때요? 뭐 평등한 거 아닌가요? 왕족은 뭐 왕족끼리 피가 섞여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현재 19명이랍니다. 그 가운데서 또 3명만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잖아요. 황태자와 동생과 또 그 둘째 그 동생의 아들이요. 그러니까는 나루히토와 그 아키시노의 아들인 그 히사히토잖아요. 여자는 뭐 안 되는 건데 뭐 없는 게 낫겠네요. 딸 가진 부모님들께는 평등한 그 이념으로 하자면 물론 과거의 전통 으로 어떤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괜찮겠지만요. 뭐 일본 공주뿐만이겠어요. 이제 세계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사고가 이렇게 그 가는 것이죠. 아주 뭐 아름답게 가는 것이죠. 그리하여 다시 한번 영국 에드워드 8세 20세기 왕되고 1년도 안 돼서 2번 이혼한 미국 여성과 결혼한다고 왕위를 포기한 남자. 그 남자도 생각하고 한국의 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도 부모님이 학교 다닐 때 시위하고 직업도 없고 그러니 그냥 친구로 사귀지 할 때 열심히 감옥에 가서 이제 면회하고 군에 면회하고 또 고시 공부한다고 면회하고 쫓아다녔다고 한 그 사랑도 이루니까 지금 또 이렇게 같이 또 영원히 그 동지처럼 가고요. 그냥 진실하게 사랑하시죠. 뭐 서로. 강혜신이었습니다.